덧셈 정리다 라는 얘기가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샘플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어요. 표본 공간이 있을 거고, 표본 공간에서 우리가 사건을 전부 다 집합으로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자, 첫 번째 A라는 녀석이랑 B라는 녀석이랑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지금처럼 이러한 상황이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 집합 샘플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을 텐데, A가 일어날 사건과 B가 일어날 사건이 지금처럼 겹치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자, A라는 사건이 일어나거나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얘는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NA랑 NB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얘를 전체적으로 뭐로 나누게 되면, 전체적인 전 사건으로 이렇게 NS로 나누게 되면은, 여기도 NS로 나누고 여기도 NS로 나눴을 때 전 사건분의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 분모 분자를 올리면 뭐다? 얘가 수학적 확률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학적 확률이라고 그랬고, 얘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아, 결국에는 뭐예요? 자,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날 확률은 지금과 같은 상황. 어떤 상황?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없을 때, 얘를 뭐라고 불러요? 배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배반 사건입니다. 사건 A, B가 배반일 때, 얘랑 얘랑이 배반일 때, 자, 지금처럼 뭐 해주면 된다고? 아, A의 확률이랑 B의 확률을 그냥 더하면 되더라. 뭐 별거 아니잖아요. 오케이, 됐지? 그냥 끝이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배반이 아니라 지금처럼 겹쳐지는 부분이 생긴다. 겹쳐지는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누가 되겠어요? 자, 어차피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형태고, 자, 여기서 원소의 개수로 또 나열될 거니까, 자, 결국 뭐랑 동일하더라? 넘버에 대한 집합 A의 경우의 수나 여기 확률이나 동일하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동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NA로 NS로 나눠주면 됐죠? 이가 됐지? 끝.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런 상황 자체,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나는 상황의 확률을 구하는 방식,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부릅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부르고, 자, 언제 사용한다고?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할 때, 결국에는 뭘? 이거인 확률을 구할 때 우리가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는데, 당연한 얘기잖아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과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하되 겹쳐지는 부분을 빼주더라 라는 얘기야. 이해가 됐어? 근데 이게 다 돼? 개념이 이게 다예요. 근데 얘를 활용할 때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일 때도 활용을 합니다. 이거일 때도 활용을 하는데, 자, 어떨 때 훨씬 더 많이 활용하느냐면, 이럴 때 더 훨씬 더 많이 활용을 해. 자,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멘트가 뭐뭐도 아니고 뭐뭐도 아닌 경우에 더 많이 이용을 한다는 얘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얘를 직접 구하지 않고요. 얘를 직접 구하지 않고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구한다. 자,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되는데 1에서 그걸 빼준다. 얘가 아닌 경우를 빼준다는 얘기죠. 얘가 아닌 경우니까 P에 A 합 B에 해당하는 부분, 얘를 빼준다는 얘기죠. 이걸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멘트에 보면
A도 일어나지 않고 B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여 라고 얘기하면 그런 뉘앙스, 이런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 그래서 A도 일어나지 않고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이런 멘트들이 등장하게 되면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얘기예요. 확인해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자, 연습 문제 살짝 볼게요. 연습 문제 살짝 보시면 덧셈 정리해 보시면은 자, 자, 볼게요. 어디 보시느냐? 17번 봅시다. 연습 문제 17번입니다. 연습 문제 보시면 3명씩 탑승한 2대의 자동차에 P와 Q가 어느 주차장에서 만났다. 그렇게 돼 있죠. 자, 근데 6명은 연료 절약을 위해 좌석이 6개인 Q에 모두 승차하려고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봐봐. 뭐라고 되어 있어? Q의 운전자는 자리를 바꾸지 않고, 그래서 Q는 자리 바꾸지 않고 나머지 5명은 임의로 앉을 때 처음부터 자동차 Q에 탔던 2명이 모두 처음 자리가 아닌 자리에 앉게 될 확률이야. 자, 봅시다. Q가 이렇게 있어요. 6인승, 지금 6인승이야. 자, 여기가 운전석이고 여기가 조수석이야. 그리고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가 있어요. 자, 운전자는 그냥 그대로 두고 나머지가 여기에 자리를 임의로 앉는 거잖아요. 5명이. 오케이? 5명이 임의로 자리를 앉는 방법이니까 5명이 이 자리 5자리에 배치되는 방법보다 5팩이야. 이게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됐죠?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근데 잘 들어봐봐. 처음에 어디에 앉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여기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Q에 있었던 나머지 2명, 자, Q의 2명이 몇 번 자리, 1번 자리, 2번 자리 앉아 있었다고 칩시다. 처음에 2명을 내가 A와 B로 명시를 할게요. 자, A가 어디에 앉아 있고 1번 자리에 있고 B가 어디에 있고 2번 자리에 있었다고 칩시다. A와 B가 여기 있었어요. 근데 문제에서 묻는 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A가 1번 자리에 앉지 않고 B도 2번 자리에 앉지 않는 거잖아. 다시 A가 원래 1번 자리에 앉았고 B가 2번 자리에 앉았는데 A가 1번 자리에 앉지 않고 B가 2번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런 멘트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준다? 이제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뭐를? A가 1번 자리에 앉거나 B가 2번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를 싹 다 구하고 난 다음에 전체에서 빼버리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구한다는 얘기야. 아, 그 얘기구나. 그러니까 뭔가 배우되 적용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얘의 경우의 수 또는 얘의 확률을 구하는 상황이니까 전체 1에서 뭘 빼주면 A가 1에 앉거나 B가 2에 앉는 경우의 수를 빼주시면 됩니다. 빼주시면 됩니다. 경우의 수래. 확률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얘가 어떻게 돼요? P라는 부분이 A가 1번에 앉을 경우와 B가 2번에 앉는 경우의 확률을 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해주셔야 돼요? 당연히 빼줘야 되겠죠. 여기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A가 1번에 앉고 이고 B가 2번에 앉는 경우의 수래. 확률을 빼주시면 되겠지. 오케이? 확률을 빼주시면 되는 거니까 쭉 계산하면 되겠네. 쭉 계산하시면 돼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경우의 수부터 먼저 해봅시다. 경우의 수 얼마? 4팩. 됐죠? 4팩입니다. 4팩. 4팩이죠. 왜 4팩인데? 박아놓고 나머지 얘 몇 팩? 4팩. 얘 몇 팩? 3팩. 너무 간단하잖아요. 4팩, 4팩, 3팩입니다. 빼주면 돼요. 4팩 A에 박아놓고 나머지 돌리고 B에 박아놓고 나머지 돌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 두 개 동시에 들어있는 게 여기도 들어있으니까 3팩을 빼는 거고 그리고 그걸 다시 누구로? 전체 전사건으로 나눠주면 이게 확률 그리고 이것을 어디? 1에서 빼주면 답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답입니다. 오케이? 다 됐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라는 얘기야. 자,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 가지 더 덧셈 정리에 있어서 우리가 얘 확률을 구할 때 자, 이것조차 구하는 게 뭐뭐이거나가 생각보다 범위 자체가 넓습니다. 오케이? 그럴 때는 이렇게도 괜찮아요. 뭐를? 얘가 아닌 경우를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다시 그래서 얘가 아닌 경우를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봐봐. 다시 이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준다고? 이게 아닌 경우야. A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A가 아니고 얘가 아닌 경우 그럼 얘가 아닌 경우니까 A 합 B가 아닌 경우잖아요. 오케이? 그것은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해서 A가 아니고 B가 아닌 경우를 이거의 확률을 먼저 구한다는 얘기야. 얘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이거의 여사건을 구한다는 얘기야. 여기서 핵심은 뭐냐? 덧셈 정리의 핵심은 덧셈 정리가 아니야. 여사건을 최대한 이용하자는 얘기야. 덧셈 정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뭐이거나 뭐뭐인 경우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구하기도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뭐다? 여사건을 이용해서 최대한 많이 구한다는 얘기야. 직접 하는 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나는 힘들어요. 다루기가. 그래서 얘를 여사건을 이용해가지고 구하고자 하는 게 덧셈 정리에서 더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얘의 확률. 얘는 훨씬 더 쉽거든요. 얘가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얘가 왜? 고잖아. 뭐뭐가 아니고 뭐뭐가 아닌 부분이니까. 그래서 고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 확률을 구해가지고 전체 1에서 빼분다는 얘기죠. 얘를 구하기 위해서 뭐다? 얘를 구한다는 얘기야. 더 이상 뭐 얘기 안 할게. 일단 끝이야. 전체를 바로 직접 구하거나 오케이? 직접 구하거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직접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해보세요. 직접이 아니고 뭐야? 직접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우회적으로 여사건을 이용해 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얘가 편할지 아니면 얘가 편할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너무 힘들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야. 자, 문제 한번 보고 문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어디 보시느냐? 이 문제 한번 봅시다. 이 문제. 자, 기본 문제에 보시면 이제 뭐가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어. 벤 다이그램 나와 있고요. 자, 6-1번부터 살짝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는데 A가 있고 B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C가 있다라는 얘기야. 자, A가 얼마가 됩니까? P가 일어날 확률이 0.3 그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가 된다? 0.5 그 다음에 C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가 되느냐? 0.1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P의 A 교 B의 원소 이거의 확률이 0.2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A 합 B야. A 합 B가 됩니다. A 합 B는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A 합 B는 충분히 우리가 이거 여기 할 게 아닐 것 같긴 해. 맞죠? 왜? 얘랑 얘랑 더하고 난 다음에 얘 빼주면 되는 거니까 너무 쉽죠? 0.3에다가 0.5 마이너스 0.2야.
뭐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집합의 뭐다?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랑 전혀 달라지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고 A 합 C의 확률이 얼마나 되는데? A 합 C잖아. 뭐다? 배반 사건이네. 더해주면 됩니다. 0.3이랑 0.1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알지? 한번 쭉 가서 B교시 봅시다. 아니다 이거 하자. B 합 C가 있습니다. B 합 C예요. 뭐다? B죠. 안 합니다. B입니다.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 교 C야. 뭐예요? PC가 되겠지. 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합 해주시면 전부 다 합해주시면 어디가 된다? A 합이거나 B 합이거나 C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얘는 누구랑 똑같다? 그렇죠. P에 A 합 B랑 달라지는 게 전혀 없겠죠. 6-2번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 한번 해볼까? 6-2번에 2번만 해볼게요. 자, 6-2번에 2번만 살짝 한번 해봅시다. 1부터 50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두 장의 카드를 뽑을 때 적힌 수가 모두 짝수이거나 적힌 수의 합이 모두 적힌 카드의 수가 모두 짝수이거나 합이 홀수가 될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봐봐. 적힌 수가 모두 뭐가 된다? 짝이거나 그 다음 두 번째는 적힌 수의 합이 모두 홀수예요. 적힌 수의 합이 모두 홀수가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나 이거야. 자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요? 짝으로 할래? 짝홀? 전체 나누는 경우수는 홀짝? 홀홀이야. 그러면 적힌 수의 합이 모두 홀수다 라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어요. 적힌 수가 모두 짝이다 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래? 선택의 여지 없는 거 아니에요? 홀홀인 경우를 뭐 해주면 돼? 빼줘버리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라고 나와서 직접 계산하는 게 편한 문제도 있어요.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전체를 딱 봤을 때 홀홀인 경우를 빼버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따라서 50까지 적혀 있다 그랬어요. 1부터 50까지 적혀 있는데 전체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생각을 해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자, 1에서 뭐를 빼면 되겠어요? 1에서 여기에 전체 경우의 수, 여기 50에서 누구를 빼주면 돼? 두 개를 뽑는 거죠. 두 개를 뽑았었을 때 홀수인 경우를 뭐 해주면 된다? 빼주면 되겠지. 25C2를 빼줘도 상관없겠죠. 오케이? 됐죠? 25개 중에 두 개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겁니다. 오케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됐지? 됐죠? 넘어갑시다. 자, 6-3번 봅시다. 6-3번에 보면 흰 공 2개, 검은 공 3개, 붉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자, 2개가 서로 다른 3개의 공일 확률과 2개가 모두 같은 3개의 공의 확률을 각각 구하여라 했는데 2번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지? 1번을 빼주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렇게 푸시면 된다. 오케이? 됐지? 그러면 자 1번만 구하고 2번은 그냥 약식으로 적을게요. 흰 공이 몇 개 있다? 2개 있어요. 검은 공이 몇 개 있다? 3개 있어요. 붉은 공이 몇 개 있다? 4개 있어요. 여기서 내가 총 9개 중에 몇 개를 뽑는데? 2개를 뽑는데 자 2개를 뽑는데 2개 모두 같은 공일 경우 1개 3C2 4C2 충분히 답이 되었다고 봐. 이게 1번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흰 공으로 갔거나 검은 공으로 갔거나 빨간색으로 갔거나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해줘요? 전체 1에서 누굴 빼주면 된다? 1번의 답을 빼주시면 되겠죠. 끝. 오케이? 잘했어요?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시면
6-4번 있습니다. 자, 6-4번 있을 거고 거기 보시면 서로 배반 사건일 때라고 되어 있어요. 6-4번입니다.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제발 부탁인데 그리세요. 그러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풀 수 있습니다. 샘플 스페이스 밖에 딱 있을 거고 자, 첫 번째 A 교 B입니다. 그러면 또 아무 생각 없으면 헛짓하기 시작하거든. 얘 누구랑 똑같은데? PA랑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PA랑 같은 겁니다. PA랑 같은 겁니다. 맞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PA가 얼마가 되는데? 5분의 1이야. 자, P에 뭐가 돼요? A여 교 B가 될 텐데 얘는 뭐야? PB인 거야. 이게 얼마가 되는데? 이거 4분의 1이래. 그리고 합집합 구하래. 합집합은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더하면 되겠죠. 5분의 1과 4분의 1을 더하면 되겠죠. 두 번째 2번 봅시다. PA가 있어요. 그 다음에 PA가 뭐야? 4분의 1이야. 그 다음 두 번째 P에 뭐가 나와 있어? A여 교 B여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A 합 B가 B의 여집합이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에서 우리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얘가 지금 얼마인데? 얘가 지금 8분의 1이죠. 얘가 8분의 1이라는 얘기는 A 합 B의 확률이 8분의 7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해줄 수 있는데 PB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 왜? 이 상태니까. 빼면 되잖아. 그래서 8분의 5가 될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나머지 할 게 없네.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 자 6-5번 봅시다. 6-5번입니다. 자 복권 당첨 3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임의로 3장의 복권을 살 때 한 장도 당첨되지 않는데 자 여기서 당첨이 몇 개 있어요? 3장 있어요. 꽝이 몇 장 있어요? 7장 있어요. 그러면 10개 중에 내가 3개를 뽑는데 한 번도 당첨이 안 됐다는 얘기는 꽝 중에 3개 뽑았다는 얘기니까 이게 1번 정답이 되겠죠. 이게 6-5번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적어도 한 장은 당첨되었다는 얘기는 꽝인 경우 빼버리면 되겠지. 1 빼기 맞죠? 2번입니다. 2번은 적어도 한 장이 당첨이 된다는 얘기는 꽝인 경우를 빼버리면 된다. 1번은 빼버리면 되겠지. 오케이? 됐어요? 그냥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넘어갑시다. 자 6-6번입니다. 자, 6-6번은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A, B, C라고 하자. 주사위 3개입니다. 다 다르고요. 그 A, B, C가 뭐가 된다? 각 주사위 눈이 됩니다. 눈이 A, B, C가 되는데 자, A, B, C의 곱이 짝수래. A, B, C의 곱이 짝수래. 이 말은 뭔데? 적어도 하나가 짝이라는 얘기죠. 풀 수 있는 거 빼버리면 되겠죠.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얘가 짝인 경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홀인 경우를 빼버리면 된다는 얘기인데 주사위가 1, 3, 5가 홀이고 그 다음에 2, 4, 6이 짝이 될 건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에서 6분의 3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그냥 2분의 1이잖아. 뭐 홀인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홀인 경우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오케이? 2분의 1을 3번 빼주시면 됩니다. 곱해가지고 빼주면 되겠죠.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가 서로 이렇게 될 경우. 자, 봐봐. A 빼기 B가 B 빼기 C, C 빼기 A야. 이게 0이다라는 얘기는 적어도 하나가 같다라는 얘기잖아. 그냥 다 다르면 0이 아닌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가 0이 아닌 경우를 이거 6건이 예상해요. 잘했어요? 이거 6건이 3개 된다는 얘기라 다 다르면 되잖아. 하나도 같은 게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6, 5, 4가 되겠죠. 제일 처음에 1, 2, 3, 4, 5, 6 중에 하나 그거 빼고 다
이게 6 곱하기 6 곱하기 6이 되겠죠. 얘가 뭐다? 이 경우야. 그러면 여기서 1에서 빼주면 되겠죠. 6건 활용해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 6-7번입니다. 자, 6-7번에는 정육면체가 있는데 정육면체에서 우리가 조금 해줄 수 있는 것들 봅시다. 자,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가겠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입니다. 자, 꼭지점 사이의 거리가 세 가지밖에 없거든. 잘 봐.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가 가장 짧으면 1인 경우,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에 두 번째로 긴 게 루트 2인 경우, 맞죠? 루트 2인 경우 가장 긴 게 뭔데? 대각선이죠. 입체 도형에서 대각선이 되는 경우 얼마? 이렇게 가야 되겠죠. 얘가 루트 3입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1인 경우는 얼마가 되느냐? 거리가 1인 경우는 결국 모서리 별로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맞죠? 자, 모서리만큼 나오는 거니까 1인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된다? 12가지가 되겠지. 오케이? 다 됐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오케이? 루트 2인 경우는 얼마가 되는데? 그 거리가. 루트 2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각형마다 2개씩 나오겠지. 그래서 12가지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대각선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거잖아. 루트 3인 경우는 어떻게 할 거잖아. 자, 여러분 줄 되면 충분히 알 수 있죠. 뭐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야 되겠지. 무슨 말이겠어? 82 8개 점 중에서 2개를 뽑아. 거기에서 12가지 빼고 여기서 12가지 빼면 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 얼마가 나오는데? 28이죠. 28, 24, 24니까 몇 가지? 4가지가 등장하겠네. 이해돼요? 됐죠? 끝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다? 첫 번째, 거리가 루트 2거나 루트 3일 확률. 그럼 뭐 끝났잖아. 오케이? 됐죠? 거리가 루트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전체 경우의 수가 82죠. 28분의 12 더하기 12 이렇게 해줘도 되고 아니면 빼줘도 상관없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꼭지점의 거리가 루트 2이하 이거잖아요. 루트 2이하니까 똑같네? 똑같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뭐야? 루트 3이거나 루트 2일 확률. 뭔데? 루트 2이하일 확률. 영어 잘못했네. 이게 2번 답이죠. 2번 답이 이건가? 루트 2이하. 첫 번째 게 뭐냐? 첫 번째 게 잘못됐겠네. 미안. 첫 번째 게 얼마가 되느냐면 28분의 얘랑이죠. 10이랑 4 더해주면 되겠고 두 번째 답이 얘가 되겠지. 두 번째 답이 얘가 됩니다. 이하니까 이게 되겠지.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한 문제 풀고 조금 쉬었다 갑시다. 어디냐? 연습 문제입니다. 이제 끝났대? 얘들아 끝났어요. 이제 이 단원 끝났습니다. 다음 단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조건부 확률이 등장하기 때문에 독립과 종속은 전혀 중학교 때 배운 내용과 전혀 다르니까 다음 단원이 훨씬 더 중요해. 자, 일단 뭘 할 거냐면 16-11번 봅시다. 문제 한번 읽어봐요. 6-11번. 자, 6-11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62명이 남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대. 자, 쭉 가봅시다. 쭉 가시면은 자, 얘가 남이고 얘가 여가어 A반이고 얘가 B반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5, 17, 16, 14, 15, 17, 16, 14야. 31이야. 31이야.
31이야. 31. 적당히 해. 32. 30. 됐죠? 이렇게 됩니다. 60이야. 자, 이렇게 갑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남학생이 포함되거나, 남학생이 포함되거나,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느냐? A 학생이 포함되거나, A반 학생이 남학생이 포함되거나 A반 학생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남학생이 포함되거나 A반 학생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할래요? 라고 얘기했었을 때, 자, 이거를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거든. 자, 남학생이니까 여기. 그 다음에 A반이니까 여기. 그리고 여기 확률이거나 여기 확률이니까 A와 남에 해당하는 부분 빼주면 답 나오겠네 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 남학생이 포함되어 있는 거는 이쪽도 남학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지만 이렇게 더하더라도 남학생이 들어가는 경우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구하더라도 덜 찾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 남학생이 이런 식으로 A반에서 들어있는 남학생, B반에서 들어있는 남학생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찾으면 경우를 따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주느냐? 얘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자, 항상 두 가지를 고려하는 거예요. 직접 구할 것이냐? 우회로 할 것이냐. 근데 얘 한번 보세요. 우회를 한번 봅시다. P 남 포함이 아니라 여죠. 이고로 변하겠죠. A반이 아니면 뭔데? B인 거죠. 확실하잖아요. 이고 B반인 경우에서 빼버리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나를 풀어야 돼. 그러면 직접 이 부분을 잘 솎아낼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남자를 뽑을 때 A반에서 남자 뽑을 수도 있고 B반에서 남자 뽑을 수 있고 남자인데 A, B에 같이 속해져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쪽에서는 이게 훨씬 더 나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1에서 누구를 얘를 뺀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임의로 대표를 뽑는 거야.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62에서 2를 뽑았을 때, 자, 여기서 2명 뽑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14명 중에 2명 뽑는 거를 1에서 빼버리면 답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서 2명 뽑는 거를 다 뽑아버리면 그거 경우를 빼버리면 적어도 남자가 뽑히거나 여자가 뽑히더라도 A가 나와 있는 부분들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뽑아도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뽑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뽑아도 되는 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뽑아도 이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뽑아도 들어가고 이렇게 뽑아도 됩니다. 이렇게 뽑아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뽑아도 뭐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2명 중에 1명이라도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하게 되면 이걸 뽑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오케이? 이거 뽑아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좀 쉬었다 갑시다.